안녕하십니까, 쇼킴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공공분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3월 공공분양에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지 굉장히 드문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공공분양 계획 약 29,000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는 한 1,300호 정도가 나오고요. 경기도가 23,800호, 그리고 인천 지역이 3,600호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이 돼요. 29,000호란 물량 꽤 많은 편이죠. 작년에 22,000호의 공공분양이 진행됐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32.2% 급등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2기 신도시 등의 유유부지를 좀 끌어와서 공급 물량을 늘렸다고 해요. 5개년 평균이 12,000호니까 그거 대비 한참 많은 물량이더라. 그래서 공공분양이 요즘 굉장히 씨가 말랐는데 이렇게 많이 나올 때 기회를 잡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공공분양은 실패 확률이 극히 적은 내 집 마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산 가격은 항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공분양은 어떻다 말씀드렸죠? 입주 2년에서 4년 사이에 전세 가격이 분양가를 넘는다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공공분양은 좀 용기를 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구별 공급계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에서 7,500호 규모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적지 않은 물량인데 이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양 창릉지구예요. 자, 2기 신도시에선 7,900호가 나옵니다. 아니, 아직도 2기 신도시에서 나올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평택 고덕지구에서 대부분 물량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이제 평택 고덕지구도 요즘 반도체 산업 호황 사이클에 굉장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중소택지에서 13,200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은근 알짜 택지가 꽤 있는 편이에요. 3기 신도시의 구체적인 공급 계획 살펴보겠습니다. 3월에는 왕수 2지구에서 2개 블럭, 고양 창릉지구에서 1개 블럭, 그리고 인천 계양지구에서 1개 블럭이 공급됩니다. 총 4개 단지에서 공급되는데 절반은 공공분야이고 절반은 신혼희망타운이에요. 자, 6월에는 고양 창릉지구에서 3개 블럭이 공급되는데 공공분양은 하나, 그리고 뉴홈 나눔형이 2개 단지에서 공급됩니다. 뉴홈 나눔형은 뭔가요? 신혼희망타운과 비슷한 건데 나중에 수익 배분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유홈 나눔형도요, 중대형 면적이 좀 중형 면적까지 있다 보니까 좀 선호도가 높고요, 경쟁률도 낮지 않아요. 자, 하반기에는 8월에 인천 계양지구 A17블럭이 있고요, 9월에는 부천 대장지구 A2 블럭, 그리고 10월에는 남양주 왕숙 1지구 A17블럭이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요, 인천 계양 A6 블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공 자가주택이다. 이제 정부와 시세 차익을 좀 나누는, 공공과 시세 차익을 나누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올해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분양 없나요? 네, 하남 교산지구가 이제 이게 문화재가 좀 발굴이 되면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2026년에는 공급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천 대장지구도 좀 공급이 올해 1개 블럭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왕숙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왕숙 2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인천 계양지구에서 기회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3월에 분양하는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 A1블럭과 A3블럭입니다. 자, 왕숙 2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왕숙 1지구보다 규모는 작지만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하고 또한 도심 설계가 좀 잘 돼 있어요. 여기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9호선 역사를 이제 주변 단지에서 좀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교통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양가도 왕숙 1지구보다 왕숙 2지구가 약간 더 비싼 편이에요. 자, 이번에 나오는 분양은 A1블럭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803호가 공급되는데 이 중에서 사전 청약의 642호가 나왔습니다.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 이탈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하면은 이제 본 청약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한 300호에서 400호 정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규모는 커서요, 좀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깝고요. 자, 왕수 2지구 A3블럭은요,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와요. 686호가 공급되고요. 사전 청약으로
545호가 공급이 됐었습니다. 사전청약 계약률 한 60에서 70%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전청약 계약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이제 면적이 작잖아요. 면적이 작은데 본청약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가 커서 작은 면적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희망타운은요, 사전청약에서 대부분 다 가져가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비 신혼부부한테 이 신혼희망타운만큼 좋은 거 없어요. 꼭 넣어보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고양 창릉 S1 블럭입니다. 창릉 신도시도 수요 굉장히 많죠. 자, S1 블럭도요, 이제 경전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는 좋다 말씀드려요. 494호 규모고요. 이 중에서 사전청약으로 453호가 공급됐습니다. 창릉 같은 인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계약률 한 70에서 80% 수준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본청약 물량이 나올 거냐? 제가 볼 때 한 130에서 150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청약 경쟁률이나 가점은 굉장히 많이 치솟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 사전청약 진행했을 때 S1 블럭은요, 청약 경쟁률이 7.2대 1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단지하고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수요가 좀 분산된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경쟁률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본 요즘 3기 신도시 중에서 인기 택지는요, 거의 세 자릿수 경쟁률이 기본으로 깔고 가더라고요. 다음은 인천 계양 A9 블록 분양 살펴보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이죠. 여기는 왜 지하철 연결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예 그냥 그럴 의지조차도 잘 안 보여요. 인근에 위치한 대장 홍대선에 대해서 연장 방안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논의조차도 잘 없다 보니까 수요도 좀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본청약 경쟁률 중에서 유일하게 한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던 곳인데 또 선호도가 낮은 신혼희망타운으로 A9 블럭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318호 중에서 사전청약으로 302호가 공급됐었고요. 그때 경쟁률은 4대 1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계약률도 낮아서 본청약 물량은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저렴하게 공급되고요. 당첨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지역에 생활권이 있는 분들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나 신혼부부는 한번 꼭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사업 속도는 빠른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당첨되면 너무 좋죠. 왜 경기도는 대형 신도시 중심으로 발달을 하니까 게다가 공공분양 아닙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를 공급하기 때문에 실패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자산가치 상승도 크게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분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양 저만 알고 있을까요?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갈수록 3기 신도시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에 3기 신도시 당첨이 안 된다면요. 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이번에 떨어졌네? 그럼 올해 당첨이 쉽지 않을 수 있겠네? 내년에도 어려울 수 있겠구나? 자, 청약은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을 유일한 방법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전세 연장을 선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청약으로 기회를 잡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운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제 경험상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은요, 한 10명 중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도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는 거죠. 청약은 절대 쉽게 당첨되기 어렵다는 거. 자, 그래서 기존 주택 매수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내 집 마련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청약 정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